보건학 박사이자 미국 모크라 법안을 분석하는 전문가로서 제가 절대 손대지 않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시중의 앱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성분들. 사실 전 대부분 신경 안 써요. 진짜 위험은 그 너머에 있거든요. 진짜 문제는 화려한 마케팅 뒤에 숨겨진 과학적 결함과 법적 사각지대입니다. 오늘 제가 제 화장대에서 영원히 퇴출시킨 리스트와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1달러짜리 립스틱, 2달러짜리 세럼, 정말 이 가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테무, 알리, 쉬인 같은 곳에서 화장품을 사는 건 일종의 러시안 룰렛입니다. 저렴한 가격 뒤에는 국가의 안전망을 비우는 규제의 블랙홀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화장품은 수입될 때 엄격한 검역과 성분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사는 직구는 이 거대한 필터를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것. 이것이 보건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최근 한국과 해외 규제기관들이 이 제품들을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경악스러웠어요.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납과 비소가 검출됐죠. 발암물질인 다이아옥산과 메탄올이 섞인 네일 제품도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여러분의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독약입니다. 화장품 성분표가 있다고요? 그 성분표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은 모크라를 통해 화장품 안전관리를 극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구 플랫폼의 판매자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 같은 존재들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소송을 걸 수도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죠. 심지어 유명 브랜드의 패키지를 그대로 베낀 짝퉁 제품들도 넘쳐납니다. 이들은 정교한 가짜 성분표를 만들고 유통기한까지 조작해서 판매합니다. 100달러짜리 명품 세럼을 5달러에 샀다면 그건 횡재가 아니라 사기예요. 그 안에는 하수구 물보다 더러운 박테리아가 득실거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크라 전문가로서 기업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급망의 투명성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제품은 절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에 닿게 해서는 안 돼요. 커피 한 잔 값을 아끼려다 평생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검증된 유통 채널과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피부에 좋다는 레티놀, 비타민C, AHA, BHA 한꺼번에 많이 바르면 더 빨리 예뻐질까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화학실험실의 비커로 만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바로 이 고농도의 액티브 성분들의 무분별한 레이어링입니다. 핵심은 pH 즉 산도입니다. 각 성분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요구하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레티놀은 pH 5.5에서 6 사이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우리 피부 농도와 비슷하죠. 하지만 그 위에 pH 3.5의 강한 산성 성분인 BHC나 AHA를 덮어버린다면 서로의 효능을 상쇄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부 속에서 화학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견고한 벽이 안쪽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자폭 상태가 되는 거죠. 따갑고 붉어지는 게 효과가 나타나는 신호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명백한 화학적 화상입니다. 2026년 모크라 체제에서 기업들은 이런 고효능 제품의 이상 사례 보고를 더욱 엄격히 관리합니다. 화장품은 더하는 덧셈이 아니라 시너지를 계산하는 곱셈이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비타민C, 밤에는 레티놀. 이렇게 격일로 번갈아 쓰는 게 훨씬 과학적인 방법이죠. 욕심을 버리고 피부에게 쉴 시간을 주세요. 그것이 박사가 제안하는 진정한 미니멀리즘 뷰티입니다. 굽지 않아도 되고 오래가는 디핑 네일, 젤 네일보다 안전한 줄 아셨죠? 하지만 이건 사실 여러분의 거실을 위험한 화학 실험실로 만드는 일입니다. 디핑 네일을 하고 나서 감기 기운이나 가슴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집중하세요. 이른바 딥 독감이라고 불리는 호흡기 거부 반응 때문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디핑 네일의 액체 성분은 사이아노아크릴레이트입니다. 강력 접착제의 주성분이죠. 이게 공기 중의 수분과 만나 순식간에 굳는데요. 문제는 이 성분이 매우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손톱에만 붙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코와 입을 통해 폐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박사과정 중에 위험가스를 다룰 때 반드시 휴무드 안에서만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아무런 환기시설도 없이 방에서 이 가스를 마시고 있는 거죠.
주방 후드 아래서 하면 괜찮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미세한 가스는 일반적인 가정용 환풍기로는 절대 다 잡아낼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누적되는 알레르기입니다. 한 번 생기면 평생 가요. 나중에는 내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접착제 성분에 몸이 반응하게 되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부작용입니다. 샵에서는 괜찮은데 왜 집에서는 위험할까요? 전문가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련된 기술자는 가스 노출을 최소화하는 법을 알지만 초보자는 무방비 상태죠. 특히 직구 사이트에서 파는 저가형 키트는 성분 표시조차 불투명합니다. 모크라 규정이 강화되어도 이런 개인 직구 제품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차라리 검증된 브랜드의 젤레이를 쓰세요. 아니면 클래식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 일반 네일 폴리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쁨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숨쉬는 자유입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다음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5분의 지름길, 젤 리무버의 진실입니다. 젤레이를 단 몇 초 만에 녹여버린 이 마법 같은 영상 본 적 있으시죠? 버스트 젤 리무버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사실 화장품이 아니라 독성 물질입니다. 아세톤으로 15분 기다리는 게 지겨우셨나요? 그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이 제품이 젤을 순식간에 녹이는 비결은 바로 디클로로메탄입니다. 이건 페인트 제거제나 산업용 세척제에 쓰이는 강력한 유기용제인데요. 보건학적으로 이 성분은 명백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됩니다. 연구실에서 이 용액을 다룰 땐 특수 장갑과 환기 시설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독성 물질을 맨손 피부에 직접 바르고 있는 겁니다. 아세톤은 우리 몸에서도 생성되는 비교적 안전한 성분이지만 이건 달라요. 피부를 통해 흡수된 디클로로메탄은 신경계를 공격하고 간을 손상시킵니다. 게다가 눈에 들어가거나 가스를 흡입하면 치명적인 각막 손상까지 유발하죠. 왜 이런 위험한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을까요? 규제의 구멍 때문입니다. 주로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안전성 검토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2026년부터 시행될 모크라 법안은 이런 고위험 용제의 엄격한 관리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법이 여러분을 지켜주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 제품을 버리셔야 해요. 15분을 아끼려다 평생의 건강을 도박대에 올리지 마세요. 안전하고 빠르게 지우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온도입니다. 아세톤을 담은 지퍼백을 따뜻한 물이나 쌀 주머니에 넣어보세요.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져 훨씬 쉽고 안전하게 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표면을 살짝 갈아낸 뒤 불리면 시간은 더 단축됩니다. 단, 손톱은 건드리지 마세요. 빠름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우리는 예뻐지려고 하는 거지 아프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과학적인 뷰티 습관이 당신의 10년 뒤 피부와 건강을 결정합니다. 풍성한 속눈썹을 얻으려다 10년 더 늙어 보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건학 박사인 제가 화장대에서 당장 치우라고 경고하는 제품 바로 속눈썹 영양제입니다. 정확히는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가 들어간 제품들입니다. 이름부터 복잡하죠? 이 성분은 원래 녹내장 치료를 위해 개발된 의약품 성분이었습니다. 속눈썹이 길어지는 건 사실 이 약의 우연한 부작용 중 하나였을 뿐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털의 성장 주기 중 성장기를 강제로 늘리는 거죠. 하지만 이 강제적인 개입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첫 번째, 눈동자 색깔이 영구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 주변에 지방을 녹여 눈이 쑥 들어가게 만듭니다. 속눈썹은 길어졌는데 눈이 퀭해져서 훨씬 늙어 보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눈 주변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는 자극은 기본이에요. 문제는 이런 강력한 성분이 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제약 없이 팔린다는 거예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이 성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곧 시행될 모크라 법안 아래에서는 이런 성분 표시 위반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브랜드가 마케팅을 위해 이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세포라에서 파는 유명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할 거라고 믿지 마세요. 성분표에서 이 이름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성분표에 없는데 효과가 너무 좋다? 그게 더 수상한 겁니다. 작은 브랜드들은 규제를 피해 몰래 넣기도 하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짧은 속눈썹으로 살아야 할까요? 대안은 있죠.
펩타이드 기반 영양제는 부작용 없이 속눈썹 건강을 도와줍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조금 늦을지 몰라도 당신의 눈 건강과 젊음은 지킬 수 있죠. 화장품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아는 만큼 건강하게 예뻐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 독소 PFAS라 불리는 영구적 화학 물질입니다. 화장품을 부드럽게 만들고 물에 안 지워지게 하지만 우리 몸과 자연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죠. 2026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PFAS가 포함된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모크라 법안 아래에서도 이 성분은 가장 엄격한 감시와 규제의 대상입니다.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고 체내에 축적되어 암과 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나 롱 레스팅 립스틱을 좋아하신다면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성분표에서 플로로가 들어간 이름을 확인하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이름들입니다. 1달러짜리 저가 제품부터 유명 브랜드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이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텍사스의 폭염 속에서 땀에 녹아내린 이 화학물질이 우리 점막을 통해 흡수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보건학 박사인 제가 PFAS가 들어간 제품을 단호히 쓰레기통에 던지는 이유입니다. 예뻐지는 대가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학적인 선택이 여러분의 몸과 지구를 지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로만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가 궁금하셨나요? 정보의 가치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과학적 데이터로만 평가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마이너스 10 디옵터가 넘는 초고도 근시입니다. 눈 건강은 제게 생존의 문제인데요. 이런 눈에 마스카라 가루가 들어간다면 보건학적으로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 그 이상입니다. 마스카라 성분은 눈꺼풀의 기름샘이 마이봄샘을 막아 심각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는 텍사스의 여름은 40도를 웃도는 극한의 폭염이 계속됩니다. 땀과 유분에 녹아내린 화학 성분이 눈 점막에 직접 닿는 것, 상상만 해도 위험한 일이죠. 전문가로서 저는 잠시의 예쁨보다 지속 가능한 안구 건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시간 관리입니다. 저는 만 3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침 10분, 아이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연구를 준비하는 제게 1분 1초는 금보다 귀합니다. 정교한 눈화장에 30분을 쓰는 것보다 그 시간에 데이터 하나를 더 분석하는 것이 제 가치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루틴이 제게는 건강과 시간을 갉아먹는 비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여야지 우리를 억압하거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뷰티 인텔리전스란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가장 나다운 효율을 찾는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신뢰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내놓는 결과물이 깊이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제품력보다 더 짜증나는 최악의 패키징 제품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용물은 완벽한데 정작 쓰려고 하며 화가 치미는 제품들이 있어요. 보건학 박사인 제가 마지막으로 거부하는 리스트는 바로 엉망인 패키징입니다. 너무 묽은 액체가 구멍이 큰 튜브에서 왈칵 쏟아져 나온 적 있으시죠? 혹은 너무 꾸덕해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나오지 않는 제품도 있죠. 이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밀한 양 조절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인데요. 저도 알루미늄 튜브를 쓰다가 오일 취향이 한꺼번에 나와서 당황한 적이 있어요. 아까워서 그걸 다 발랐다가 제 피부 장벽은 3주 동안 지옥을 맛봤습니다. 특정 성분은 적정량을 넘기면 피부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브랜드는 간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포뮬러와 용기가 따로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개발자 중에는 의외로 자기가 만든 제품을 직접 써보지 않는 사람도 많죠. 특히 최근 공급망 문제로 용기가 갑자기 바뀌면 이런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펌프 입구가 1mm만 좁아져도 여러분의 손가락은 엄청난 압박을 견뎌야 하죠. 불편해서 다른 공병에 옮겨 담는 분들 제발 멈춰주세요. 공기 중에 포자와 세균이 화장품 내부로 침투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2026년 모크라 시대에는 패키징의 안정성 테스트 결과도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내용물만큼 용기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고수의 안목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절대 쓰지 않은 8가지 리스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화장대에도 혹시 이런 위험한 제품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화장품은 마케팅이 아니라 과학이고 건강한 피부는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뷰티 인텔리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화장대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화장대에 숨겨진 진실들을 살펴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그 마음을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이건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정보로 남지 않길 바래요. 뷰티 인텔리전스란 나를 억압하는 기준에서 벗어나 나만의 건강한 리듬을 찾는 과정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혹은 학업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갓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내 몸의 신호에 먼저 답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빛나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곳 텍사스에서 여러분의 화장대를 지키는 든든한 과학적 방패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두르지 말고, 하지만 멈추지도 말고 함께 더 건강하고 지적으로 예뻐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내일이 오늘보다 더 맑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I need you